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는 네오비 동서남북에서.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TV 광미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도로 위의 지하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하철이면 지하에 있어야지 도로에 있다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저는 1도 이해 안 돼. 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교통호재잖아요. 진짜 교통호재는 맞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박중현 공인중개사님께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박중현 공인중개사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SBRT, 즉 슈퍼버스 래피드 트랜시트, 고급 간선 급행 버스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SBRT를 알아보기 전에 BR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BRT는 버스의 통행을 일반 차량과 분리해서 정시성과 수송량을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서 도시철도 대비 수송량은 적지만 저렴한 건설비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도입을 했고 현재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서울시에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와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과 해외 BRT사를 알아보면 한국은 2006년에 고양 BRT 이것이 진행이 됐는데요. 중앙버스 전용 차로 기능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BRT는 2013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것은 뒤에서도 얘기할 예정인 상급 수준의 BRT 수준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에 굴절버스가 도입이 일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청라부터 강서 BRT가 일부 개통이 됐는데 중간에 정류장이 워낙 많아서 반쪽 BRT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는 2016년부터 동래 해운대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고 2019년에는 동래 서면, 그리고 2021년에는 서면에서부터 충무동까지가 개통될 예정인데 기존의 도시에다가 설치하기 때문에 BRT의 충분한 장점을 활용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외국에는 45개국이 현재 BRT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브라질 쿠리찌바, 콜롬비아 보고타, 중국 베이징, 멕시코 레온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BRT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06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BRT 설계 지침이 나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BRT는 현재 상급, 중급, 초급 세 가지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BRT는 BRT 전용 자동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에서 사용하는 것은 일반 버스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주요 진출 입구 및 교차로에서 전용 램프라든가 그리고 BRT 우선 신호 체계를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선 신호 체계를 보면 버스가 신호등 앞 150m 지점에 오면 신호등을 녹색불로 바꾸거나 신호를 연정하는 것으로서 쉬지 않고 운행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형태 같은 경우는 이 시설이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렇지만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BRT와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의 동일한 공통점은 전부 다 전용 도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승 시설에서도 BRT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운영관리 시스템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BRT는 활용하고 있는데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일부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관리 시스템은 BRT 차량이 정해진 일정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BRT 차량의 운행을 조정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BRT의 단점은 기존 도시에 설치할 경우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정시성의 한계가 있으며
경유 차량을 활용한 버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SBRT, 즉 슈퍼 버스 래피드 트랜sit 시스템이 등장이 됐는데 2020년 1월 국토교통부에서 BRT 등급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약 15년 전인 2006년 건설교통부에서는 BRT를 상, 중, 초 세 등급으로 나눴는데 이번에는 가나다라고 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 기준인 골드, 실버, 브론즈, 베이직 4단계로 나눈 것처럼 S, A, B, C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기존 BRT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에서 정차를 해야 됐지만 SBRT 같은 경우는 교차로를 입체화하거나 우선신호 처리를 함으로써 끊이지 않고 버스가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정류장은 개방형 정류장을 기존 BRT에서 사용했지만 SBRT는 폐쇄형 정류장과 그리고 사전 요금 지불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은 일반 버스를 활용하고 있지만 SBRT는 수소 전기 및 굴절 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 승하차를 기존 BRT에서는 되지 않았지만 SBRT에서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SBRT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기존 속도와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출도착이 2분 내에 가능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스마트 정류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소나 전기버스를 활용을 해서 친환경 차량을 활용함으로써 대기오염이 저감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연결 편의시설이 충분히 있어서 냉난방 시설이라든가 와이파이, 위치정보 표시 서비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GTX라든가 전철과의 환승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해보면 SBRT의 기능은 대도시권의 지하철 연장 및 보안 역할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에 올 경우에 서울 부도심에서 GTX를 통해서 오죠. 그리고 1, 2, 3기 신도시에서 서울 부도심으로 올 때는 새로 생길 SBRT를 통해서 온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간선 교통 기능으로도 SBRT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5월 7일 국토교통부에서 수도권 주택 30만원 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대장 신도시에 SBRT를 설치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면 기점은 부천 종합운동장역에서 시작을 해서 부천 대장지구를 지나서 인천 계양지구를 또 지나서 김포공항역까지 오는 이 SBRT를 신설한다는 개념입니다. 기존 BRT의 단점은 도시지역에 새롭게 설치할 경우에 도로가 협소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SBRT의 큰 장점을 얻을 수 없었지만 부천 대장 신도시나 인천 계양지구는 현재 대부분 논이나 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도시를 계획하고 도로를 설치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SBRT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듯이 부천 지역에는 기존의 개발 정보로 대장 신도시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곳에 또 SBRT가 건설됨으로써 앞으로도 부천에는 부동산이 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SBRT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SBRT가 S가 슈퍼의 약자고요. BRT는 간선급행버스 체계잖아요. 그래서 이 버스 체계를 지하철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부재 타이틀, 즉 도로 위의 지하철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비용 고효율의 수단으로 국토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만 우리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네오비 부투님들한테는 꼭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정보라서 이번에 함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오비 동서남북TV 광미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